여러분, 혹시 평상시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요즘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꼭 난간을 잡아야만 덜 불안하신가요? 예전에는 두세 층을 무리 없이 오르내리셨는데, 이제는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다리에 힘이 빠져 버티기 힘든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기가 유난히 조심스러우신가요? 또는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팔을 무릎에 짚고 힘겹게 일어나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몸속의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근감소증이 왜 위험한지, 지금 당장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근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건강을 주로 상담해온 가정의학과 34년 경력의 한준석 박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74세 이정자 어르신은 평생 체중도 정상이고 밥도 잘 챙겨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내린 뒤 집 계단을 오르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진 것 같다고 느꼈는데 이것이 사실 근감소증이 전형적인 신호였던 것이죠.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장치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건강 저장 창고입니다. 근육 속에는 단백질과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재료가 나오며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과 회복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염해서 빨리 회복하고 큰 병을 앓아도 생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히 힘과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라 수명과 직결되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근육이 해마다 우리 몸을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30세 이후부터는 1년에 1% 가까이 줄기 시작하고 70대에 접어들면 그 속도가 3배까지 빨라집니다. 근육량이 30% 줄어들면 근력은 무려 1.5배에서 3배까지 더 크게 떨어지면서 낙상과 골절, 만성질환, 그리고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병 자체보다 근육 부족으로 인한 생활 의존 때문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헬로 시니어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고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노화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68세 방영호 어르신은 최근 1년간 체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입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이 헐렁해지고 셔츠 소매에 팔이 헐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은 안 빠졌는데 왜 옷이 커진 것 같지? 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는 근육이 빠져나가고 대신 체지방이 차지한 결과였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몸속은 크게 달라져 있던 것이죠. 둘째, 계단을 한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찾으시나요? 71세 이명자 어르신은 평생 아파트 3층에 살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해 보니 근육량이 크게 줄어들어 심폐 기능과 하체 근력이 동시에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셋째, 10초 안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나 앉기를 할 수 있으신가요?
74세 최정혜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자가 체크를 해 보셨습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양팔은 가슴에 교차해 두고 10초 동안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테스트였는데 5번을 시간 안에 간신히 채우셨지만 힘들어서 한동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은 아직 기준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근력이 크게 떨어져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근감소증 위험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호전될 수 있습니다. 헬로 시니어는 여러분이 스스로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늦기 전에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근육은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건강 저장 창고이자 장기와 면역 체계를 뒷받침하는 보물 창고입니다. 먼저 근육은 단백질의 저장고입니다. 단백질은 상처나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을 회복시키는 재료가 되는데 이 단백질이 바로 근육에서 공급됩니다. 76세 김종호 어르신은 무릎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또래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유는 평소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연령의 환자 중 근육이 적은 분들은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근육 운동을 권장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넉넉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 손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69세 이은희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식단으로 근육량을 늘린 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근육은 호르몬 공장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염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독감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근육은 생명과 직결된 지표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나이라도 근육이 풍부한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수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하곤 합니다. 헬로 시니어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건강 자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 속도와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30세 이후부터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60대를 지나 70대에 접어들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져 연간 3% 가까이 근육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단순 계산으로도 30%에 가까운 근육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근육이 30%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30%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근력이 1.5배에서 3배까지 더 크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근섬유의 질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는 효율이 떨어지고 신경과의 연결도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69세 박성규 어르신은 나이가 드니 조금씩 힘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5년 사이 근육량이 25%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균형 감각까지 떨어져 결국 낙상 사고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낙상과 골절 위험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함께 떨어져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도 극도로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독감이나 폐렴에 걸려도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78세 최은자 어르신은 큰 질환이 아니라 단순한 낙상으로 허리를 다친 것이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라서 회복이 더뎌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잃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근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근육을 되찾고 일상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운동으로 키워지는 것 아닌지 묻습니다. 물론 근력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고 성장의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합성되려면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 합성에는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시동 버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류신이 이 신호를 받아 단백질 합성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킵니다. 만약 충분한 류신이 공급되지 않으면 운동을 해도 근육 합성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정혜숙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빠짐없이 30분씩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근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리 근육이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단백질을 하루 40g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고 류신이 풍부한 식품은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동은 했지만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신 뒤 3개월 만에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은 매일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합성은 더디고 분해는 빨라집니다. 이때 적절한 양의 단백질과 류신이 들어와야만 근육 합성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은 근육을 짓는 설계도이고 단백질은 그 설계도를 채워 넣는 건축 자재이며 류신은 공사를 시작하는 시동 버튼인 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만 근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먹는 것이 먼저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 먹으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필요량을 계산해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일반 성인 기준 체중 1kg당 1g입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에서는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65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 많게는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한 끼 기준으로 보면 단백질 25에서 30g, 그리고 류신 3g 이상이 들어와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정도는 계란 한두 개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이 약 6g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조합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7세 윤미경 어르신은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국물 위주의 식사, 저녁에는 밥과 김치 위주로 드셨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고작 35g이었습니다. 체중 55kg 기준 권장량 65g에 한참 못 미친 수준이었죠. 근력이 점점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식단을 바꾸어 아침에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점심에 생선과 나물, 저녁에 콩과 두부를 더해 하루 80g 가까운 단백질을 챙기자 2개월 만에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붙는다는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세 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육 합성은 한 번에 일정량 이상으로는 더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단백질 25에서 30g을 섭취하고 하루 3끼로 나누어 먹어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니 삼겹살 수백 g을 먹어도 어차피 몸에 흡수되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 각각 단백질 25에서 30g, 합계 75에서 90g 정도를 계속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한 근육 관리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수치를 실제 식단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이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류신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며 건강에 추가적인 이점을 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닭가슴살과 북어채. 북어채는 100g당 단백질이 엄청나게 높고 류신도 풍부해서 근육 합성에 최적입니다. 북어채 15g에 계란 2개 들어간 국 한 그릇이면 단백질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은 100g당 단백질 23에서 25g으로 풍부하고 류신 함량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이 적어 심혈관 부담이 없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둘째, 청국장과 나토. 청국장 가루는 100g당 단백질이 35에서 40g이나 되고 유익균과 비타민 K2까지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지만 열을 가하면 유익균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열을 가하지 않는 나토도 권장합니다. 셋째, 저지방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매우 뛰어난 단백질 보물입니다. 단백질이 일반 요거트의 2배 이상이며 칼슘과 유산균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넷째, 병아리콩과 렌틸콩. 렌틸콩은 조리 시간이 짧아 편리하고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5g 수준입니다. 병아리콩은 100g당 단백질이 19g 정도로 약간 낮지만 비타민, 비군과 엽산, 철분이 더 풍부해 빈혈이나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 개선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연어와 고등어.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가성비도 좋은 완벽한 음식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더 풍부하고 비타민 D 함량도 높습니다. 풍부한 단백질 식사를 하셨으니 이제 몸을 움직여 빠르게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도록 해볼까요? 이제 시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체 강화 훈련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인체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는 하체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와 엉덩이는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과 보행 능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면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기,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30분으로 무리 없이 근육을 키워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근육은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종아리가 튼튼해야 다리 부종이나 정맥류를 막을 수 있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자주 쥐가 나고 더 나아가 심혈관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까치발 들기, 또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발끝 당기기 운동을 꾸준히 해도 종아리 근육은 점점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허벅지로 가볼까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을 내고, 뒤쪽의 햄스트링은 무릎을 굽히고 걸을 때 사용됩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고 화장실 사용도 수월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벅지가 약해지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낙상 위험이 확 높아집니다. 또 허벅지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큰 창고이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를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쭉 펴서 유지하는 다리 들어 펴기 운동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힙, 즉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는 허벅지와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으로 보행과 계단 오르기, 바른 자세 유지에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옆쪽에 있는 중둔근은 균형을 잡는 데 핵심적이죠. 엉덩이가 약해지면 보폭이 줄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낙상 위험이 커지고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이 쌓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엉덩이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브리지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5초 동안 유지하는 동작이죠. 또 낮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스텝업 운동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난간을 잡고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 전후 반드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신 후 까치발 들기 1분, 발끝 당기기 1분, 의자에서 일어나기 1분, 다리 들어 펴기 1분, 브리지 1분, 스텝업 1분. 이렇게 1분씩 6개 한 세트를 체력에 맞게 4, 5회 이상 많게는 10회 반복해 보세요. 처음은 한두 번도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힙은 따로 떨어진 근육이 아니라 우리가 걷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순간에 동시에 작동하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위를 함께 강화해야 근육 감소를 최소화하고 그래야 건강한 보행,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은 곧 건강이 자산이다. 여러분, 헬로 시니어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가족과 친구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헬로 시니어는 언제나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